제2강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연습문제를 만들지 않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중요 문제가 어떤 거다. 이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향후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1권의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2권에 15점짜리를 별도로 구성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의 교환은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 2장을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과수 품목별 보험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 실제 결과 주수에서도 유목이나 그 다음에 제한 품종 등을 제외한 나무수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과 같은 경우는 재배 형태에 따른 수령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본 암기 팁은 단오날 배삼룡이 사과하니 반사한다.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몇 년? 5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감 여기 4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는 배삼룡이니까 3년. 자, 그래서 여기 백주는 오케이. 그리고 사과는 반밀식.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 그래서 반사가 4년, 밀식이 3년, 일반이 5년입니다. 밀식이 여기 3년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200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배 5년. 그래서 떫은감 5년 250주 오케이. 그리고 사과 일반 재배 5년 150주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 배 3년에 100주, 떫은감 5년에 250주, 사과 일반 재배 5년에 150주를 더하면 500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과수 품목의 보험기간입니다. 1권에서 품목별로 보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걸 결국은 반복과 암기 팁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암기 팁을 암기 팁을 제공하겠으니 반복하셔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그 적과전 종합이행 과수 품목의 보험 기간은 이 표만 암기를 하시면, 직접 그릴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5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을 동상에는 판매 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은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종합이행은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에서 이듬해 1월 31일이 보장 종료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에 가입할 시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보장 개시가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험료는 항상 논란이 있지만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보험료 산출 계산을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미스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품목은 사과,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약관 보험료율 20%.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여기에서 그냥 20%가 있다면 이것은 할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할인으로 됐을 때는 할인은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할인율은 10%.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기 때문에 또 이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렇다면 과실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에 대한 보험료 산식이 벼하고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약관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율 곱하기 1-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방지시설 할인율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1천만 원 되었으면은 이것을 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20% 그리고 부분량에 따른 한정 및 특별약관이니까 1 빼기 10% 그리고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20%니까 1 더하기 20% 곱하기 방지시설 할인율이 10%니까 1-10%. 그랬다면 결국 이것은 1000만 원 곱하기 0.2 곱하기 0.9 곱하기 1.2 곱하기 0.9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다 이러한 것을 다 곱하면 답은 1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상품에 대한 과실손해보장의 자기부담금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의 10%, 15%, 20%, 30%,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부담 비율을 그냥 주면 좋은데 본 문제처럼 이게 자기부담 비율을 주지 않고 풀어서 썼을 경우에 10%형, 15%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고배 6년생 700주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작하고 있으니까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한 주수, 실제 결과 주수, 보험 가입 주수가 700주라는 거고 배는 3년이니까 6년생이니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보험에 가입하여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다.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을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10%나 15%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몇 %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3년 동안 100% 이하니까 3, 100 그러면 이것은 자기부담금이 부담 비율이 10%다. 이걸 여기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무손해보장 가입 금액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 1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 이건 여러분께 제가 얘기할 때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기에서 반드시 풀어쓰라겠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니까 0.1 그래서 100만 원이 과실손해보장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실제 결과주수 곱하기 1주당 가입가격 1주당 가입가격이 10만원입니다. 따라서 700주 곱하기 10만원이니까 이것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00주 곱하기 10만원. 자, 여기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 이건 오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은 정해져 있어요. PRP 자기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5%.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무손해보험금 할 때. 따라서 7천만원 곱하기 5%니까 7천만원 곱하기 5%니까 0.05 하면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품목의 실제 결과 주수와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럼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라면 가입일자 기준에 가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입니다. 근데 단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빼야 되겠죠. 유목이나 제한품종. 뭐 예를 들어서 제한품종이라면은 대추 같은 경우에 영광이나 이쪽 지역을 제외한 것에서 사과대추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품종 이런 것을 뺀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해서 오디 같은 경우는 배공황 이런 그 흰 오디 계통 이런 걸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이 일정 기한 미만인 경우 그냥 앞에 문제에서도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입일자 기준의 모든 나무수가 1000주인데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는 50주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고사주수는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000주에서 50주를 빼니까 결국 1000주에서 50주를 빼니까 실제 결과주수는 950주가 되겠습니다. 나무손해보장보험금에 대한 특별약관은 자 보험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고 그리고 결국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의 계산 방법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자기부담 비율은 5%로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입니다.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주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가 아까 950주고 여기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대한 고상, 이건 미보상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율에서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주수. 그래서 95주가 되기 때문에 95 나누기 950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 8천만 원에 피해율이 10%에서 5%를 빼니까 8천만 원 곱하기 5%니까 0.05 그러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전에 강의를 할 때 암기 팁을 드렸습니다. 보피, 토병, 개제, 하계 보전. 보, 피, 토, 병. 개, 제, 하, 계, 보전.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께서 이 두 문자를 활용해서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전이다. 그럼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활용해서 전체를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은 일종의 단답형 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처럼 통암기식의 15점 문제는 최근에 이게 사라지고 오히려 가로 문제식으로 나오거나 가로 넣기 문제식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이러한 단답형 문제로 5점 정도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답형 형태로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께서는 꼭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자,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은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이다. 가입수확량의 가입가격을 곱해서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가격은 뭐냐?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다. 그래서 단 조건을 같이 꼭 넣으셔야 여러분께서 이 답을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되어 있는 경우는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가입 가격은 가입할 때 결정한 가격이라는 거.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은 현 새로운 이론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입 수확량과 기준 수확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께서 여러분께서 보고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한 경우에 가입 수확량이 조정,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풀었으면 사고가 없는데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게 되면 저가 후 착가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암기 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암기를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몸으로 익혔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8번. 자,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 정의, 그 다음에 담보조건, 그 다음에 보험기간인데, 일소피해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판매 개시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일소란 무엇이냐? 그럼 여기까지가 일소입니다.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이게 일소에 대한 정의고, 그렇다면 어떨 때 보장을 해주냐?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 3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 결과, 자, 낮 최고 기온이 2일 연속 33도 이상으로 관측되는 경우를 말하고,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그리고 폭염특보는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에 적용한다. 따라서 일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범위를 다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번과 10번은 결국 가로넣기 문제, 이러한 형태의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이걸 5점으로 했을 때 이제는 다 맞지 않으면, 이 가로들을 다 맞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분 점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가로넣기 문제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가로넣기 용어를 쓰라겠는데, 나무수 조사는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유보사장주수, 그리고 수학완료주수의 일부 침수주수를 파악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대장 주수인데, 조사대장 주수 할 때 또 일부 침수주수는 포함시킨다는 거, 이런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가수 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이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전수가 어려울 때 표본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낙과수 조사 때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전수조사가 원칙. 이건 유일하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적과 후 착과수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 즉 착과수를 말한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15점짜리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문제라서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배품목입니다. 그리고 적과 전에 동상해가 있었고 우박사고가 있었네요. 그랬을 때 착가감소 과실수와 기준 착과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착가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 적과 후 평년 착과수에서
적가 오차가수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할 거냐.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냐. 평년 착가수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그럼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어떨 때 구하냐. 이것은 최대 인정 피해율은 계산할 때 이것은 5종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나무피해율 그리고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육아 타박률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5종 한정특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 오차가수를 뺀 것과 그리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 중에서 작은 값이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가 감소 과실수를 보면 먼저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 오차가수를 빼면 2만 빼기 만이니까 이것은 10,000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봐야 되는데 평년 착가수 20,000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피해율이 여기서는 육아 타박률만 있으니까 50%를 곱하면 이것도 10,000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착가 감소 과실수는 몇 개다? 10,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준 착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기준 착가수는 결국 적가오 착가수 적착에다가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가 감소 과실수는 동상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적가 종료 이전에 피해가 있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착이 10,000개였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가 감소 과실수가 우리가 있을 때 10,000개였기 때문에 기준 착가수는 20,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5종 한정 특약 가입 시의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 오차가수를 뺀 값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리고 우박에 따른 육아 타박률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10,000개가 되고 기준 착가수는 적가 오차가수 더하기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 주니까 10,000 더하기 10,000이니까 20,0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과 13번은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 주수로서 뭘 하냐? 전체 표본 주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또 이에 따른 적정 표본 주수 품종별 그리고 아니면 수령별 또는 재배 방식별 적정 표본 주수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기존에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앞으로도 나올 수, 이러한 그 표본 주수나 어떠한 그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이게 15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5종 한정특약에 가입을 했네요. 그리고 적과 전에 우박 피해 사고로 피해 사실이 있어서 표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종과 주수가 했을 때 1번부터 5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을 때 육아 타박률을 구하기 위한, 그래서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 주수에 뭐 다른 게 없었고 여기 주수가 있으니까 이 조사 대상 주수는 결국 몇 개다? 690주가 되겠습니다. 690주. 그리고 이 조사 대상 주수가 690주이므로 결국 우리가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르면 결국 600주 이상 700주 미만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체 표본 주수는 어떻게 되냐? 앞에 6에다가 7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몇 주다? 13주다. 자, 그러면 표본 주수는 수가루가 13개니까 1번 보면 13개 곱하기 전체 690주 중에 수가루가 440주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8.23. 8.23인데 무조건 우리가 표본 주수는 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주다? 9주. 그러면 바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8.01은 몇 주냐? 네, 이것도 9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9주.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13 곱하기 690분의 250주. 그럼 4.7이니까 5주. 자, 우박피해 조사는 표본 주수별로 동서남북 4곳을 가지해. 4곳을 가지해 가지별로 3개니까 여기에다는 곱하기 4, 여기에 2에 나온 게에다가 2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주에 각각 4개니까 9, 4, 36. 36에다 5를 더하니까 결국 180. 여기는 5주에다 4개를 곱하니까 곱하기 4니까 5 곱하기 4니까 20주. 20주에다가 가지별로 5개씩이니까 100. 이게 최소 수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우박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13번도 결국 여기에서 보면 결국 조사 대상 주수, 적정 표본 주수, 그 다음에 적정 표본 주수의 산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추자에서 자, 올림, 무조건 올림이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반매씩, 그리고 매씩, 반매씩은 4년, 매씩은 3년 이상해야 되니까 다 해당 사항에 없고 다 통일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실미, 고, 수. 그래서 미부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근데 여기서 고사 주수가 있으니까 620 빼기 10이니까 조사 대상 주수 얘기는 610주. 여기는 60에서 30을 빼니까 30주가 되겠습니다. 적정 표본 주수는 여기가 2개를 더하면 640주이므로 600주에서 700주 이상 700주 미만이니까 전체 표본 주수는, 품목별 표본 주수는 13주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적정 표본 주수는 13 곱하기 610에다 30을 하니까 640분의 610. 그러면 12.39으로 13주. 그리고 여기는 13 곱하기 640분의 30을 하니까 0.6주. 그러면 이것은 한 주. 그렇다면 전체 표본 주수가 13주인데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했더니 14주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전체 표본 주수는 적정 표본 주수 합보다 작거나 같거나 작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의 합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적정 표본 주수의 산정식은 여기가 이제 과거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분이 계시냐 그러면 여기를 풀라고 하니까 여기에 답은 여기는 13주를 써야 되는데 이 산정식을 이걸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산정식을 쓰라니까 이것은 풀이식을 쓴 거지 산정식이 아닙니다. 산정식은 말로 된 거죠. 어떻게?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품종별, 제외방식, 수령별, 조사대상 주수 나누기, 조사대상 주수 합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도 이것도 이제 결국은 보험료 계산 문제인데, 이 보험료 계산 문제는 결국 정부 지원금. 자, 이게 7회 문제였습니다. 7회 문제 중에 뭐 가축도 말에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때문에 사과만 가지고 여러분께 출제를 하였습니다. 먼저 들어가. 자, 그럼 보험료의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보험료는 우리가 보통 영업 보험료라고 하는데,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나뉩니다. 근데 부가 보험료는 정부가 100%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보험료고, 계약자, 이게 보험료고, 우리가 보통 계산했을 때 보험료고, 또 여기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빼준 것이 결국은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뭐 그냥 이건 읽어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인데, 결국 정부 지원액이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정부 지원액이라는 것은 결국 부가보험료를 구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부가보험료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가보험료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봐야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이 15%라는 것은 보장 수준이 얼마다? 15. 자기부담 비율, 보장 수준이 90%는 자기부담 비율이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40%. 근데 우리가 정부의 농가보험료의 지원 비율을 보면 순보험료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15%니까 사과배 단감 떨구는 여기서는 사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 보험료의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농가 부담 보험료는 그 전체 보험료에서 60%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보험료가 아니라 정부 지원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한 것은 순보험료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리고 부가보험료, 그러니까 여기는 부가보험료에다가 순보험료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게 정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보험료가 이제 100% 지원이니까 결국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니까, 바꿔 말하면 부가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부가보험료 보겠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를 빼주니까 일단 2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순보험료는 여기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니까 곱하기 80, 자기 부담이 15%니까 국가에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결국 계약자는 60%를 부담하면 되고, 국가가 40% 지원하니까 40%를 해주면 결국은 1000만원 곱하기 40%니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과 부가보험료 200만원을 더한 게 정부 지원금이 돼서 여기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자기부담 비율 15%일 때 보상 수준,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벼하고 종합위원 과수사종,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에서만 지원해주면 다른 건 대부분 50%인데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다. 부가보험료 정부가 100% 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기에 순보험료 중에 정부가 지원해준 게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중에, 순보험 1000만원 중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40% 금액과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그럼 결국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뺀 금액,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회부터 7회까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1권,
1번 중심으로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 일부를 제외하고 겹치는 것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자, 8회. 가장 따끈따끈한 8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보겠습니다. 8회 8번 문제 15점짜리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카페나 이런 데서 이러한 식으로 A 형식으로 풀었는데 B 형식으로 풀었는데 맞았냐 틀렸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번 문제에서도 여러분께 14번 문제인가요? 거기서도 여기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것은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 90이다. 보장 90%다. 그럼 여기는 10%의 자기 부담 비율. 여기는 15%. 여기는 20%. 여기는 30%. 60은 40%의 자기 부담 비율. 암기할 때는 3840 유격 때는 5, 60대는 다 알아.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했던 암기 팁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주계약이 1000만원이네요. 부가보험률 2.5%, 그리고 순보험률 15%,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20%. 그럼 자기부담 비율이 20%이면 결국 보장 수준은 50%. 50%.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국가 보조율이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은 착가감소보험금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할증률 100%인데 100%인데 우리가 최대 할증률은 50%고 할인율도 마이너스 50%예요. 100%가 어떻게 나왔냐. 근데 여기다가 할 때 할인율에 따른 할인 1 플러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100%를 할 거냐, 그냥 100%를 할 거냐. 근데 전반적인 게 이것은 할인 할증률이 없다고 보고 그냥 1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영업보험료 계산 과정의 값을 하시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앞 문제에서 풀었지만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순보험료율이 15%, 부가보험률이 2.5%니까 더하면 보험료율은 17.5%. 그럼 여기에다가 1000만원을 그대로 고바하고, 그리고 할인 할증률은 결국 100%니까 1하고 똑같죠. 그걸 계산하면 175만원이 영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보험료인데, 다음은 여러분과 풀어야 될 문제가 부가보험료입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부가보험료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2.5%니까 결국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가부담보험료인데, 농가부담보험료는 다른 말로 계약자 부담보험료입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보험료를 계산해야 되죠. 순보험료는 100만원, 1000만원 곱하기 순보험료율이 15%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인데,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일 때 정부 지원율이 50%예요. 그렇다면 결국 150만원에서 1 빼기 50%를 한 값을 곱해 주니까 150만원에 50%가 75만원이 농가부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가로 넣기인데, 제가 이 문제도 강의를 할 때 제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말할 때 여러분께 암기 팁을 주면서 기존의 이론서에 약간 변경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했습니다. 암기는 개수제원보 보전 동록식 14m/s 위반 저장 농병.
두 문자를 짰지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장, 뭐 예를 들어서 저장이다. 그럼 저장은 두 개거든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그리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저장은 두 개죠. 그 예를 들어서 병이다. 병이면 병으로 인해 이거거든요. 그리고 식은 이거고, 동록식. 그럼 동록은 어떤 거냐? 자, 동록은 보장하는 자율적으로 인해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두 문자를 봤을 때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조 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리고 14m/s 미만,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농은 이렇게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발생한 손해, 또는 입소지,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입재고로 많이 하죠.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 자, 가수화상병, 이게 아니라 이게 가수화상병, 이게 지나게 해야 되는데, 식물방역 등 제36제 의거 금지병의 중인 가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해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기출문제 1권 범위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를 할 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제가 제공해주는 교환을 출력하셔서 보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